여자 중학교 3학년 2반에 재학하던 여학생 A는 B, C, D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들은 중학교에서 4명만이 배타적으로 어울리는 작은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 A가 친구들과 같이 급식을 먹으려 하면 친구 B, C, D는 다른 식탁으로 옮겨버리고 A가 따라오면 다른 식탁으로 다시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A를 괴롭히거나 따돌렸습니다. 또한 친구 B는 A의 물건을 몰래 감추었다가 며칠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나였고 A의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그부들에게 교복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같이 놀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며 A를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담임교사 E는 A와 자주 상담을 했는데 주로 공부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A로부터 B 등과의 교우 관계로 인한 고통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함께 등교하던 다른 반 친구인 F에게 왕따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점심시간에 B와 C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A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같이 놀지 마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학교 급식소로 몰려가 버려 자신만이 교실에 남게 되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식사하러 갔다고 하면서 엄마, 나 사실은 왕따야. 전학시켜줘. 죽을 것 같아.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같은 날 A는 집으로 가는 길에 F에게 전교생이 다 알게 될 거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귀가한 후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 16층에서 내장에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자살하였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발생한 집단 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하였습니다. 자, 일단 이 판례는요,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린 판례로 유명합니다. 집단 따돌림은 학교 또는 학급 등의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자신들의 관계에서 배척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집단 따돌림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서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서 교사에게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호, 감독 의무를 제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학생이 이러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를 것을 그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보호감독 의무가 인정이 되어서 담임교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에 있어서는 담임교사 을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는데 교사 등이 집단 따돌림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라고 해서 한 번 더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살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보호감독 의무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면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사 등이 자살에 대한 결과에 의한 보호감독 의무 체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